네, 안녕하세요. 책 속에서 나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생각하기 전에 시작하는 습관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책은 도서관에서 이렇게 빌려온 책인데요. 굉장히 간결하면서도 쉽고 심플하게 쓰여져 있어서 굉장히 읽기가 편하고 좋아요. 결과를 바꾸고 싶다면 시작부터 하라. 이것저것 생각만 하다가 시작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긍정적이고 행동력 넘치는 인생을 만드는 법. 무언가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 우리는 흔히 내일부터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지만 막상 내일이 되면 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차일피일 미루게 되고 생각만으로 끝나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한데요. 또 지나치게 신중한 나머지 그 일을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또 혹시 나중에 잘못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등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가 생각이 너무 많아져서 한 가지도 이렇게 제대로 못하는 상태에 머무르게 되는데요. 현대인들의 큰 고민거리인 결정장애 또한 이러한 현상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심플한 한 걸음의 힘, 이것저것 생각만 하다가 한 가지도 제대로 못하는 이제 많은 현대인들에게 일단은 시작부터 할 것을 강조하는데요. 일단 시작하게 되면 나아가게 되고, 그러면 계속 할 수 있게 되며 결국 인생은 좋은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이 책의 저자이신 마스노 순묘는 1953년 일본 가나가와현 출생, 겐코지의 주지 스님이자 정원 디자이너로 활동 중이며 캐나다 브리시티 컬럼비아 대학 특별 교수를 거쳐 다마미술대학 환경디자인학과 교수를 역임하고 있습니다. 승려이시면서 정원 디자이너로 활동을 하고 계시네요. 책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못할 것 같은 일도 시작해 놓으면 이루어진다. 시작하며 바로 움직인다. 그렇게 하면 무언가가 바뀐다. 무언가가 시작된다. 바로 움직인다. 그렇게 하면 몸이 좋아진다. 활력이 솟는다. 바로 움직인다. 그렇게 하면 자신감이 생긴다. 성과가 오른다. 유명한 명상가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아무튼 구체적으로 움직여보라. 구체적으로 움직이면 구체적인 답이 나올 테니. 이런저런 생각을 해도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런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일단 행동해보고 만일 그 행동에 잘못이 있음을 안다면 거기에서도 귀중한 경험과 교훈을 얻을 수 있으니 괜찮습니다. 다시 행동을 바르게 고치면 됩니다. 먼저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합니다. 이 두 가지가 더 긍정적이고 활동력이 넘치는 멋진 인생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1장 바로 시작하고 나아가고 계속하기 위한 가르침. 생각하기 전에 움직이는 것이 기본. 일단 심플하게 한 걸음 내딛는다. 수행의 기본은 똑같은 일을 이유불문하고 반복하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각기 다른 인생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에 그 깊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것이 습관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오랫동안 몸에 밴 습관이 있겠지요. 영국의 극작가이자 시인인 존 드라이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습관을 만들고 나중에는 습관이 사람을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그 습관 중에서도 특히 이제 좋은 습관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습관을 만든다라는 말은 의지를 갖고 무언가에 임하여 그것을 반복하는 행동이 따라야 비로소 습관이 된다는 뜻인데요. 행동하지 않으면 습관이 되지 않죠. 그러나 일단 습관이 되어버리면 나중에는 이제 습관이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처럼 습관이 인생에 나아갈 길을 결정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예로 든 지체 없이 일어나는 인생과 미적거리는 인생을 상상한다면 이 드라이든의 말이 얼마나 정확하고 정곡을 찌르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저것 머리로 생각할 게 아니라 자신이 좋다면, 그렇게 하고 싶다면 마음이 가는 대로
일단 심플하게 한 걸음 내딛습니다. 실행해 봅니다. 모든 습관의 정착은 거기에서 시작됩니다. 행동력이 높아지는 비결. 중요한 것은 머리가 아닌 몸으로 기억한다. 습관의 일찍부터 눈뜬 자는 분명 인생의 열매도 크다. 여기서 말하는 습관은 물론 이제 좋은 습관이겠죠. 그러니까 일찍부터 좋은 습관을 익히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것을 실행해 가면 충실한 인생으로 이어진다.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말만 많아지고 행동이 따르지 않습니다. 즉, 이제 너무 생각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 결과 부모의 말에 왜 그것을 해야 하나? 또 무엇을 위해서 해야 하나? 라고 자꾸만 이유를 찾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스피드가 아닌 스타트. 마음먹었다면 즉시 행동한다. 행동력을 높이려면 스피드보다 스타트가 중요합니다. 생각한 그날이 바로 길일입니다. 생각한 후 행동에 옮기기 전까지 시간을 두지 않고 바로 실행하는 것이 좋은 습관을 들이는 요령입니다. 지금까지 수차례 말해온 선즉 행동이라는 말처럼 선에서는 무엇보다 행동을 중시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로지 계속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성공 철학가 짐 론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작하려면 의지가 필요하고 계속하려면 습관이 필요하다. 의지란 단순히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한 것이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계속하려면 습관이 필요하다는 말도 상당히 수긍이 가지만 저는 계속하기 때문에 습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든 습관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려면 최소한 100일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되어 있네요. 100일을 이렇게 꾸준히 계속해서 하다 보면 내가 생각하기 전에 몸이 이제 저절로 움직인다는 그런 뜻인가 봐요. 먼저 움직이면 알게 되는 사실, 행동하는데 일일이 이유를 찾지 않는다. 먼저 행동으로 보이고 타이르고 시키고 칭찬해주지 않으면 사람은 움직이지 않는다. 라는 유명한 말이 있대요. 그만큼 사람은 움직이는 것이 어렵다는 말인데요. 달리 말하면 이제 사람들은 좀처럼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겠죠. 이 말에서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다고 하니까 조금은 위안이 됩니다. 할 이유 따윈 움직이기 전에 찾지 않아도 된다. 움직여보고 이 작업은 이래서 필요한 것이었구나 하고 납득하게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눈앞에 있는 일은 이유야 어떻게 됐든 간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왜 하는가? 그 이유는 자신의 손을 움직이고 발을 움직여가며 스스로 터득해 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자신을 다스리는 마음의 긴장, 좋은 스승의 습관을 따라한다. 사람은 자신과 연관된 이들의 영향을 적잖이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런 만큼 아무나 사귀어서는 안 됩니다. 습관은 인간관계에서도 큰 영향을 끼칩니다. 습관은 말하자면 자신을 이렇게 다스리는 틀이라고 하는데요. 이 틀에서 벗어나면 자신을 잃고 방자해져서 스스로 나락으로 떨어질 게 분명합니다. 훈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옷은 원래 향기가 없지만 옷과 향료를 같이 두면 그 옷에서도 향이 밴다는 것이 원래 의미입니다. 선의 시점에서 말하면 좋은 스승의 사고에 귀를 기울이고 일거수일투족을 잘 관찰하여 그 습관을 따라하면 언젠간 그것이 자신의 몸에도 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스승에 어울릴 만한 사람이 있을 테죠. 품성이 좋은 사람, 마음이 넓은 사람, 배울 점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스승의 자격이 충분합니다. 아무쪼록 사람을 잘못 사귀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발밑을 잘 살펴보는 것의 중요성. 어제의 나보다 반걸음이라도 앞으로 나아간다.
사람은 타인의 모든 것에 신경을 씁니다. 그것은 천성이기에 달리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무언가에 대해 항상 자신과 타인을 비교한다면 어떨까요? 비교를 해도 자신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발 아래를 잘 살펴보고 거기에서 해야 할 일을 한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남과 비교하여 위다 아래다 하며 일희일비하는 것은 자신의 발 아래를 외면하고 곁눈질을 하는 것입니다. 만일 비교에도 의의가 있다면 자기 자신과 비교하는 것이겠죠. 어제의 나와 비교하여 오늘은 한 걸음 아니면 반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아가 있는가? 그런 질문은 계속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비교의 대상을 타인에게서 자신에게로 꼭 그렇게 습관을 바꾸어 갑니다. 삶이 편안해집니다. 인생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쌓아두지 않기 위한 습관. 싫어하는 일은 기한을 정해두고 착수한다. 조금 성가신 일, 하기 싫은 일은 기한부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한부로 착수한다. 상당히 효과적일 것 같지 않나요? 미리 그때까지 라는 결승점이 보이면 조금 성가신 일도 하기 싫은 일도 해보려는 기분이 들지 않을까요? 같은 것을 매일 반복하는 효과. 아침 습관을 한 가지 만든다. 그날 하루 동안 전력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몸 관리가 중요합니다. 물론 항상 좋은 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누구에게나 몸의 변화는 있게 마련이지요. 따라서 그날의 몸 상태를 바르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매일 꾸준히 아침마다 일정한 걸 정해놓고 한다면 자기 몸 상태를 알 수 있다고 하네요. 여기 스님은 매일 독경을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독경에서 나오는 본인의 그날의 목소리에 따라서 자신의 그 컨디션, 몸 상태를 이렇게 감지를 한다고 합니다. 출근 10분 전에 천천히 커피나 차를 한 잔 마시는 것도 좋고요. 그렇게 이제 매일 같은 일을 계속하면 차 맛을 이렇게 순하게 느껴지거나 또 쓰게 느껴지거나 이런 굉장히 민감해진다고 해요. 그런 변화에 따라서 본인의 이렇게 컨디션이나 몸 상태를 이렇게 알아차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아니면 간단하게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짧게 명상을 하는 것도 괜찮고, 그리고 기도도 괜찮고, 아니면 책을 한 권 정해놓고 아침마다 많이 읽을 시간이 안 되면은 한 줄, 두 줄, 이렇게라도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걸 꾸준히 같은 일을 담담하게 계속 하게 되면 변화에 굉장히 민감해진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본인의 몸 상태를 파악하고 그날 하루를 시작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내가 일을 할 때도 조금 무리하지 않는다거나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무언가 이제 한 가지 아침 습관을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요? 지금 적극적으로 실행되는 괜찮은 계획이 다음 주에 완벽한 계획보다 낫다. 2장 행동적인 하루를 만드는 습관. 하루 일과를 조율하는 방법. 내일 아침부터 당장 평소보다 15분 일찍 일어난다. 여러분은 어떤 아침을 보내고 있나요? 지금까지보다 15분만 일찍 일어나도 그날 하루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멋진 변화는 힘든 것과 견디기 어려운 것을 보충하고도 남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괴로움은 잠시만 참으면 됩니다. 익숙해지면 몸이 기억을 합니다. 반복하지만 머리가 아닌 몸으로 기억하는 것이 습관입니다. 일찍 일어난 습관을 들이면 자고 있으려 해도 잘 수 없게 됩니다. 그럼 좋은 인생을 향해 얼른 시작해 보십시오.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것의 중요성. 아침에 10분간만 청소를 해본다. 청소는 단순히 그 장소를 깨끗하게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을 닦는 작업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세요. 실제로 구석구석까지 깨끗이 청소하여 정리된 방에 있으면 편안함으로 가득해집니다. 마음의 흐림이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유연함을 되찾는 방법. 오감을 다 사용하여 자연을 접근한다.
매일 아침 창을 활짝 열고 가슴속 가득 바깥 공기를 들이쉽니다. 그 습관은 당신의 마음을 강하게 합니다. 각기 다른 사계의 공기를 오감으로 받아들이면 틀림없이 본래 사람이 지니고 있는 유연한 힘을 되돌려 줄 것입니다. 먼저 인사를 건네는 중요한 습관. 인사는 상대가 누구든 항상 내가 먼저 한다. 가정도 회사도 인사가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다면 자신이 먼저 행동하면 됩니다. 인사를 하는데 논리나 이유 따윈 필요 없습니다. 전혀 필요 없습니다. 상대가 누구든 상대의 반응이 시원찮든 간에 항상 먼저 안녕하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누군가가 움직이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으면 언제까지나 그 공간은 인사가 없는 공간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이 인사를 시작하여 지치지 않고 계속해 가면 그곳은 인사가 있는 기분 좋은 공간으로 탈바꿈합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주위를 움직이는 한 방울의 물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읽어 하루를 잘 지내기 위한 비결. 아침에 잠시 동안 거울을 바라본다. 그 표정이 하루의 시작과 어울리지 않는다면 무리해서라도 한 번씩 웃어봅니다. 행동은 마음을 가다듬어 줍니다. 씩 웃으면 마음도 온화함을 되찾습니다. 거울을 보는 것은 아주 간단한 일이지만 그 효과는 큽니다. 거울을 보는 습관은 아침에 자신의 모습을 읽어 그날 하루하루를 잘 살아가기 위한 비결입니다. 시간을 지키는 것은 자신을 지키는 것. 지각하는 습관은 인생의 빚을 만든다. 시간은 너무나도 공평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24시간이라는 하루를 선물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24시간이 맨날 허덕이면서 바쁘게 지내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할 일을 다 하면서도 여유 있게 시간을 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간을 자유자재로 쓴다는 말은 어떤 시간도 항상 자기 자신이 주체가 되어 있다는 얘기인데요. 지각은 자신의 시간을 관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부리기는커녕 시간에 농락당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정돈하는 정리산매경. 울적할 때야말로 바쁘게 움직인다. 우리는 매일 다양한 일을 겪기 때문에 기분 나쁜 일이 있었던 날 밤에는 기분이 가라앉거나 소극적이 되기도 합니다. 기분을 전환하려면 이것저것 깊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기분이 자꾸 안으로만 향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자신이 몸을 둔 장소나 공간은 마음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때문에 깔끔하게 정리된 방은 갑갑한 마음을 개운하게 씻겨 보내줍니다. 울적한 기분은 산뜻해져 긍정적인 기분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은 산매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이 말은 마음을 한 가지에 집중하여 그저 그것을 열심히 한다는 의미입니다. 정리산매, 청소산매에 빠져봅니다. 한바탕 땀을 흘리고 나면 틀림없이 기분은 바뀌어 있을 테니까요. 신발 하나에도 나타나는 마음. 벗은 신발을 가지런히 정돈한다. 집의 얼굴은 현관입니다. 사람은 얼굴을 보면 대략 그 성품을 알 수 있다고 하지만 집의 성품은 역시 현관의 모습에서 대략 엿볼 수 있습니다. 흙이 떨어진 채로 신발은 벗겨진 채로 나뒹굴고 있다면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겠죠. 성품에 의문이 생깁니다. 항상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고 신발도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는 것이 현관 본연의 모습이며 거기에 품성이 나타납니다. 이 말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또 이 책 말고 다른 책에서도 뭐 풍수에 관련된 책에서도 본 게 있는데 현관은 이렇게 출입구기 때문에 그 안과 밖을 연결하는 곳이기 때문에 항상 복이 들어오는 곳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현관 입구는 항상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야 하고 뭐 우산이라든지 뭐 이런 지저분한 거를 놓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지금의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한 마음가짐. 미래의 일을 미리 걱정하거나 불안해하지 않는다. 오늘을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보세요. 지금 해야 할 일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일을 철저히 해나갑니다. 걱정거리가 있어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는다면 그것은 지금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 걱정에 사로잡히지 말고 지금 해야 할 일을 성심껏 합니다. 문득 명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서 비비안 리가 연기한 스칼렛 오하라의 이 대사가 떠오르네요.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뜰 거야. 그렇습니다. 내일의 일은 내일의 태양과 함께 생각하면 됩니다. 현대인은 무언가에 매달려 하루하루를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홀로 고요한 시간을 보낸 적이 있나요? 현대인의 생활에서 결여된 습관 중 그 대표격이 조용하게 보내는 시간인데요. 이는 세상의 움직임이 빨라진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빠른 스피드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조용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하늘에 뜬 달을 바라봅니다. 하루에 단 5분이라도 그런 시간, 그런 습관을 갖지 않으렵니까? 맑고 어딘가 수줍은 듯한 달빛이 마음에 살포시 스며들면 마음은 더없이 고요해집니다. 일일 시호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하루하루가 좋은 날이라는 뜻인데요. 이는 이제 설령 힘든 일이나 괴로운 일이 있었던 날이라도 자신만이 할 수 있는 더없이 소중한 체험을 한 하루이기에 모든 날은 즐겁고 기쁘다는 의미입니다.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요한 시간을 잘 마무리하는데 이보다 어울리는 말은 없겠지요. 당연히 내일을 위한 활력도 충전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려면 의지가 필요하고 계속하려면 습관이 필요하다. 3장 나로부터 오는 인간관계의 비밀. 쓸데없이 신경 쓰지 않는 자세.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않으면 더 자유로워진다. 타인의 시선 때문에 좋은 사람 따윈 되지 않아도 됩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본분을 지키며 살아가면 됩니다. 자신이 정말 기대하고 있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자신이며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생각하면 이런저런 불필요한 생각을 하게 되어 좋은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혼신의 플레이를 펼칠 수가 없습니다. 타인의 평가도 기대도 자신의 인생의 밑거름이 되지 않습니다. 기분 좋게 살아가는 비결. 온화한 얼굴로 사람을 대한다. 온화한 얼굴은 더없이 멋지고 파워풀한 행동입니다. 온화한 얼굴로 있으면 불쾌함으로 굳어있던 마음도 부드러워집니다. 부드러운 마음은 불쾌함의 근원을 감싸 안아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평온한 생활로 돌아옵니다. 이상적인 삶의 자세. 가능한 한 긍정적인 사람과 함께한다. 부정적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스스로는 깨닫지 못하는 동안 그 사람의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이 몸에 배어버립니다. 그리고 너무 생각해서 움직일 수 없는 습관이 들게 됩니다. 인간관계를 풍요롭게 하는 마음가짐, 감사의 습관을 가지면 인생은 좋은 방향으로 흐른다. 사람은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 속에서 다양한 은혜를 받습니다. 그것은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베푼 은혜는 물에 흘리고 받은 은혜는 돌에 새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언젠가 반드시 보답한다는 마음가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보은의 마음은 인간관계를 풍요롭게 하는 큰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기억해 주고 있다니 여러분도 자신은 까맣게 잊고 있었던 일을 누군가가 잊지 않고 후에 고마움을 표시하여 가슴이 뜨거워졌던 적이 있을 겁니다.
보온의 마음으로 따뜻하고 멋진 인간관계를 만들어 갑시다. 처음에는 사람이 습관을 만들고 나중에는 습관이 사람을 만든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끄는 자선의 힘. 하루 한번 리셋하는 시간을 만든다. 가능하면 아침 혹은 밤이라도 자선하는 시간을 가지면 마음의 모습이 확연히 달라진다. 불가에서는 자선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일반 분들은 명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생각되지만 자선에 익숙해짐에 따라 무엇과도 대체할 수 없는 편안함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편안함의 원천은 온화한 마음, 평온한 마음, 고요한 마음입니다. 그것이 본연의 모습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 모습을 잃고 있어 그것이 고민이나 주저함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매일 조우하는 다양한 것들 속에서 사람의 마음은 소란해지거나 흔들리거나 상처 입습니다. 그러나 본연의 모습을 알고 있다면 안심입니다. 자선을 하면 마음은 그 모습으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살아가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더 긍정적이며 활동력으로 가득한 인생을 약속해 줍니다. 꼭 진심으로 자선에 임해 보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가장 완벽한 곳은 바로 지금 당신이 있는 그곳입니다. 오늘도 평안한 날 되세요.